네, 반갑습니다. 김지재입니다. 예, 이번 시간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통일신라의 이제 중대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신라의 중대는요, 여러분들이 정리를 상대를 같은 경우에 이제 나름대로 이제 진덕여왕까지라고 좀 보신다고 한다면 역시 이제 삼국사기의 분류 방법에 의해 가지고 김부식 있었죠, 그죠? 삼국사기. 자, 제일 먼저 우리 6명, 8명인데 6명 정도만 기억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열왕. 그 다음에 이제 문무왕. 그럼 세 번째 이제 뉴스페이퍼 킹, 신문왕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성덕왕. 그 다음에 경덕왕. 해공왕이 있는데, 물론 뭐 효소왕이나 효성왕 뭐 이런 왕들도 있는데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 기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고 하면 요걸 중대, 다른 말로 요걸 무열왕계 이렇게 얘기를 좀 하게 됩니다. 자, 무열왕계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나중에 해공왕이 암살당해서 결국 그 뒤에 김양상이라고 하는 상대등, 그 사람이 이제 왕이 돼서 선덕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유를 우리가 하대라고 부른다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제 삼국사기에서는 중대라고 얘기를 좀 합니다. 자, 먼저 이제 무열왕 같은 경우에는 좀 백제를 멸망을 좀 시키죠. 백제를 좀 멸망시킨다. 요게 제일 좀 키워드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앞에 태종자를 붙여도 된다라고 할 정도로 이 당시에 김유신 장군 같이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삼국사기의 열전편에 보면은 10권 중에, 그러니까 10명, 나름대로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으면 그 중에 3 정도 비중이 김유신에 대한 열전이 있을 정도로 상당히 비중이 높은 인물이 김유신이다. 이런 것들도 하나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문무왕 때가 되면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요때 삼국 통일을 나당 전쟁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무왕 같은 경우에는 삼국 통일 완성이 될 때 요때 지방 세력들도 좀 감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외사정, 요런 용어들 하나 좀 잡아주시고요. 자, 시험에 잘 출제되지는 않지만 문무왕은 수중왕릉입니다. 그러니까 화장을 하고 그 뼈가루를 바다에 있는 거기 암석에다가 넣어 놓는 거죠. 그래서 대왕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수중왕릉 이런 용어도 하나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신문왕이 바로 이제 문무왕 아들인데요. 이 신문왕 때가 제일 전제왕권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왕권이 아주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지금 우리가 중대를 배우고 있는데요. 이 무열왕부터는 진골 출신이 왕이 된다. 성골, 진골 중에서 아빠 엄마 쪽에서 한쪽만 왕족이라도 이제 진골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요때가 이제 왕이 되는 요런 시기. 자, 신문왕을 간략하게 우리가 좀 정리한다면 첫 번째로 이 당시에 자기 장인어른인 김음도를 괴수라고 하는 표현까지 쓰면서 나중에 진압을 하게 되죠. 김문돌의 난이 있었는데 이 난이 상당히 좀 컸고요. 이런 것들 진압을 하면서 왕권을 강화를 많이 시켜 나갑니다. 자,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구주 오소경이라든지 주로 9개, 작은 수도 5개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제 국학이라고 하는 학교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구서당 십정이라고 하는 그런 중앙군 체제를 남대로 완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일 신문왕에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는 역시 노급이라고 하는 거를 폐지를 하고, 그리고 문무관료전, 관료전이라고 하는 거를 지급하게 된다. 요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그런 특징이 되겠죠. 이 관료전은요, 노급에 비해서 관리들이 받으면 좀 안 좋은 그런 내용이 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노급은 어떠한 수조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많은 동화에서요, 뭔가 왕이 신하에게 잘하면은 땅을 준다 이런 내용이 좀 많은데 그 동화를 좀 뜯어 고쳐야 돼요.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라 수조권을 주는 게 거의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조를 거둘 수 있는 권리, 수조권을 지급한다만 나오면 관료전인데, 거기다가 그 땅 주인의 노동력 징발이라든지 아니면 그 땅 주인에게 특산물을 수취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가지는 게 노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급을 폐지시키고 관료전을 지급했다라고 말로 볼 때 이런 불만이 있음에도 왕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 없으니 왕권이 아주 강한 거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신문왕 때 또 대표적인 피리가 있죠. 만파식적. 시험에 만약에 만파식적 얘기가 만약에 나오게 되면 이 피리를 불면 쳐들어오던 외적이
물러가게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파도가 넘실넘실 되다가 이게 잔잔해진다. 이런 게 만약에 지금 있으면은 참, 그죠? 뭐 6.25도 아니라고 막 이렇게 할 건데, 그죠? 이런 내용이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덕왕은 출제 포인트가 이제 정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전. 정전은 정남, 그러니까 16세 이상의 그런 남자들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지급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할 수밖에 없냐면, 지금 생각해 보세요. 국가가 우리들에게 뭐 아파트를 한 채씩 준다 그러면 말 잘 듣겠죠. 맞아.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국가의 장악력, 이런 것들이 많이 높아진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경덕왕 때가 되면은 요게 다시 노급이 부활이 됩니다. 그러니까 귀족권이 다시 좀 머리를 쳐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요, 이제 해공왕 때가 되면은 나름대로 이제 96각간의 난이라든지, 그러니까 이 당시에 96각간의 난은, 각간이라고 하는 높은 좀 관리들이 나름대로 이제 반란에 가담을 하는데, 이게 다 96명이 동시다발적으로 확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니라 96명이 나름대로 진압하는 사람도 있고 반란 일으키는 사람도 있고, 한 다 합쳐보니까 96명 정도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자, 또 한 가지 더, 이걸 통해서 김지정의 난이 또 뒤에 일어납니다. 김지정의 난이 일어나서 결국 해공왕이 암살당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20대 초반에 나름대로 이제 젊은 나이에 해공왕이 암살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이 나름대로 이 무열왕 계보가 끝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뒤에 이제 선덕왕이라고 하는 김양상, 이 사람이 상대등 출신자인데 이 사람이 왕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라 하대는 한마디로 왕위 쟁탈전이 상당히 좀 많으면서 혼란기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해공왕 때 완성되는 종이 있습니다. 그 종이 바로 성덕대왕 신종이라고 하는 거죠. 성덕대왕 신종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종 중에서 제일 최대 크기다. 요걸 좀 생각을 하나 해주시고, 앞에 만들었다가 좀 실패하다가 나중에 요때 가서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중대에 대한 왕들 한 6명 정도 우리가 한번 좀 뽑아봤고요. 네, 다음에 또 하대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한번 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